어릴 적 만화 속 로봇이나 영화 속 심심찮게 등장하는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이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 속 로봇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 저마다 다른 모습, 다양한 역할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로봇. 최초의 로봇 개념은 간단한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 시계의 정밀한 기계적 장치에서 시작한 오토마타처럼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을 닮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로봇도 점점 진화를 시작했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로봇의 진화.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다. 로봇이 만약 인간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면, 정교한 동작 하나하나 인간과 함께 구현하는 로봇 댄서들. 과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모방에서 벗어나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로봇의 진화. 인간의 고유 영역에 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전 세계를 흔들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 인공지능. Leigh Sedol has won every single game since he played against AlphaGo, and he has even replayed some of the moves he learned from AlphaGo in that game. As the state-of-the-art capabilities in machine learning and AI progress, we see them becoming very versatile, and we think it applies to a wide range of fields. I want to give you two examples. First, robotics.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가고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경험한 바가 있다. Trained robots to pick up objects. 얼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대결. 세계 랭킹 3위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부. 이벤트는 끝났지만 그 충격과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도 정말 끝없이 집중하는 정말 글쎄요, 다시 붙어도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들긴 하는데요. 확실히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요. 실력적으로 우위를 제가 인정은 못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중 인공지능의 총알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 인간을 닮은 로봇에 대한 인류의 갈망으로부터 탄생한 로봇.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은 로봇은 지금 어디쯤 진화하고 있을까? 한 남성이 터치스크린에서 메뉴를 고른다. 그가 선택한 메뉴는 스파게티. 메뉴를 출력하자 면을 끓이고 소스를 만들며 전문 요리사 못지않게 솜씨를 뽐낸다. 데코레이션까지 화려한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일명 셰프 로봇으로 알려진 바로 두 팔의 로봇이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요리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It's designed as sort of a universal cooking machine, and it can technically cook any kind of food that a human can. So right now it cooks a small range of dishes, but the idea is that we can expand that with relative ease and expand that to unlimited number of dishes. 이 로봇은 주방 벽에 로봇팔 2개를 배치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로봇팔 외에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조리기구도 함께 갖추고 있다. 정교한 팔 동작을 이용해 사람의 손가락처럼 5손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고 2개의 팔로 채소, 고기 등의 칼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자로 냄비를 휘젓는 등 요리에 필요한 모든 행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로봇의 진화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점점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이 로봇이 만약 지능을 얻게 된다면 우리 생활은 또 어떻게 바뀌어갈까? If we apply AI technology, I guess there'd be a range of areas which AI could improve the robot's capabilities or help with the user experience. But we're evaluating different sort of development avenues. 알파고의 승리 이후 인공지능 강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미래가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간이 잘하고 컴퓨터가 못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작의 영역이다. 특히 그동안 음악은 정교한 예술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At university, we studied kind of the science behind music theory, music composition, music perception, and all these questions started building up in my head to formulate into this big question: could computers do this? Is it unique to humans? Which I think is an interesting question. 이렇게 호기심에서 시작된 구상은 마침내 현실이 됐다. 인공지능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길이의 곡을 만들어낸 것이다.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해 음악의 장르, 여러 가지 무드, 음악의 길이, 클라이맥스 위치 등 몇 개의 버튼을 누른다. 이후 그 명령에 따라 시스템이 사용자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음악을 소리로 전환하는데 단순히 음표와 코드를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20초에서 30초 안에 완전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또한 영상을 올릴 경우 이를 스스로 분석해 분위기나 타이밍에 맞게끔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듯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계의 진화,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람과 같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How our system works is we're using what are called deep neural networks to learn how to write notes and chords, so how to write music. So our system learns how to write this music, learns how to write individual notes and chords, and it then writes note by note and chord by chord. It writes a unique piece of music. 최근 인공지능은 딥 신경망, 빅데이터, 그리고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인공지능에 있어 학습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작곡 등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마치 인간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한 자동차. 요즘의 자동차는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운전자 반응보다 한 발 빠르게 실행에 옮긴다. 차간거리가 좁아지면 속도를 늦추고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에는 알아서 제동을 걸어준다. 또 좁은 공간에서 스스로 주차를 하는가 하면 차선을 벗어날 땐 경고와 함께 조향장치를 조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을 지능형 시스템 또는
차량에 적용된 로봇 기술이라 부른다. 최근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불편함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바퀴 달린 인공지능 로봇이라 불린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처럼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제어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영역에 많이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뭐 가감속 제어를 최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로 뭐 다가오는지 아니면 나에게로 벗어나는지 어떤 다양한 어떤 예측 기술까지 포함한 부분들이 뭐 인공지능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기술로 꼽히는 ADAS의 핵심은 바로 자동차가 스스로 달리고 돌고 멈추는 것에 있다. 사람의 뇌가 거리와 장애물, 도로의 굴곡과 높낮이를 인식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주행 중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주행 정보가 필요한데 3차원 디지털 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안에 통신 모듈을 넣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정밀 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 스스로 경로를 선택한 뒤 도로의 높낮이, 회전 반경, 차선의 종류 등을 미리 알고 주행한다는 의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실시간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감지해 대처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동차에 접목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점점 진화하는 똑똑한 자동차를 탄생시켰다.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하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어떤 실도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한 크기의 로봇이 일자리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30년 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일할 의욕도 넘치던 청년들은 뒤면 자연스러운 손짓과 움직임으로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로봇. 30년 후에는 현재 사람 일자리의 60% 이상을 로봇이 대신할 거라고 말한다. 끝나고 기술 발달에 따른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이미 시작됐다. 오랫동안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며 진화해왔다. 협업이란 말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만 통하던 말.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던 초창기 산업용에서 출발한 로봇은 이제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분야별 첨단 기술들을 만나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첨단 전시관. 이곳에서 방문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는 로봇을 만났다. 空気圧を利用した人工筋肉を使ったアシストスーツがあるって知っていますか？人間の可能性を引き出す技術など身体の制約を超える先端技術を紹介しています。 사람 대신 안내를 하고 있는 이 로봇은 바로 경비 로봇 리보그 X다. ドッキングします。 인공지능을 얻은 로봇이 직업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インフォメーションだと場所が固定され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ロボットを使うと各場所で広範囲の案内が可能になりますので、お客様におすすめの展示物をご紹介したり、施設の中についてご紹介したりという役割を兼ねています。 145cm, 무게 140kg으로 일본 최초의 경비 로봇인 리보그 X는 인간과 로봇의 융합을 테마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한 자율주행 로봇이다. 정면에 장착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감지한 정보나 이상 상황을 운영센터나 경비실에 전송하기도 하고 안내는 물론 미아 정보까지 표시해준다. 結構デパートとか買い物行った時も道に迷ったりとか
お店が分かんなかったりするので、こういうのが1台動いてれば便利だなと思いました。 이렇듯 로봇과 인간과의 공생.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이미 진행 중인 로봇의 모습이다. 어느새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은 로봇은 철망 안에서 벗어나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직업을 가진 로봇의 등장은 일손이 모자라면 사람 대신 로봇을 파견하는 시대를 가져왔다. 대형마트나 은행에서는 한쪽 직원 대신 상품을 안내하고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아닌 로봇이 아픈 노인을 돌보며 대화를 나눈다. 또한 지난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직은 자율주행 차량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기사를 동승시켜 운행하고 있지만 로봇 노동자가 차츰 사람의 자리를 채우게 될 미래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한다. Die hat den Einfluss, dass die Roboter sich immer weiterentwickeln, immer mehr machen können durch die entsprechende Software und auch immer besser mit dem Menschen direkt zusammenarbeiten können durch entsprechende Sensortechnik und dass also der Roboter nicht mehr so im Zaun arbeiten muss, sondern wirklich direkt mit dem Menschen arbeiten kann. Und die ständige Weiterentwicklung der Software, der Intelligenz von einem Roboter macht auch die Aufgaben, die er machen kann, werden immer präziser und er kann immer mehr Aufgaben übernehmen, die der Mensch vielleicht nicht mehr machen möchte. 그리스 신화에는 크레타 섬을 순찰하는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이 등장한다. 몸을 뜨겁게 달고 사람을 껴안고 배에 돌을 던져 침몰시킨다. 일종의 신화 속 경비 전투 로봇이다. 이런 인간의 상상력이 현대 첨단 기술과 만나 신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됐다. 하지만 곧장 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아내고 위험 상황을 처리한다. 영화의 한 장면일 것 같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한 로봇 회사에서 개발한 전투 로봇이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온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과거부터 내전이 끊이질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 지역도 가능한 시대를 열고 있다. 제너럴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작지만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진 이 휴대용 킬러 로봇은 최초의 경량 무장 전술 로봇으로 주목받고 있다. By point and shoot. 재난 극복을 위한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So the Dogo is designed for anti-terror. It's the first robot in the world that is small, but it has engagement capabilities and it has point and shoot technology. And the purpose is that whenever there's a dangerous situation, instead of sending a person into that dangerous place, we send the Dogo, we send the robot to show reconnaissance and situational awareness, what's happening inside. And if we see a threat, the Dogo can neutralize the threat from remote control. So the Dogo serves as the extension of the soldier to do some of the tasks of the soldier without exposing the soldier to danger. 일명 킬러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 로봇은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 계단이나 장애물이 많은 지형도 이 로봇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준용 카메라를 통해 목표를 조준하고 조종자가 명령을 내리면
로봇은 14발까지 총을 쏠 수도 있다. Well, there's a lot going on toda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in the commercial market and also in the military. B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inly being used to do relatively simple tasks, like navigating in a known terrain and doing missions that are relatively simple. When you're talking in the defense industry, there is very important tasks like selection of targets and engagement. This is still being done by remote control because it's dangerous technology, so we need a person in the loop to take these decisions. We still want a person there, and I think that is what is still going to be in the next few years. 로봇과의 공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로봇 기술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지만 인간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미래는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무한한 상상력과 기술의 총화로 만들어지는 로봇. 인류가 지향하는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람을 꼭 닮은 모습이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나카무라 교수팀 역시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ロボットの体というところでは最近ロボットの研究はいろいろされています。で AI とか人工知能とか、IT とか情報系の研究が盛んですけどもヒューマノイドロボットがその人間の社会に入ってきて、生活環境の中で、人を助けるようになるためにはその力を精密に制御でき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나카무라 교수팀은 로봇 관절의 결합 부품 수를 줄여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로봇의 양쪽 팔, 어깨 관절 기구와 이족 보행 로봇의 다리 고관절 기구 등 최대한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휴머노이드 구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오랜 연구 끝에 얼마 전 유압식 재난 대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 油圧のアクチュエーターというのは実は歴史は古くてある意味枯れた技術なんですがそれを一番最先端の材料であるとか精密加工であるとかコンポーネントも機械コンポーネントも含めて最先端の技術とか部品を使うことで油圧のシステムができるだけ簡単な構造になるように設計することでその力を精密に制御できるものが作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新しいアクチュエーターを作っています。 체중 130kg, 높이 185cm의 이 로봇은 기존의 일반적인 전기구동 로봇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동된다. 유압 서브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펌프에서 직접 유압 실린더로 연결한 신기술을 적용했다. 기어나 서브 밸브 등 추가적인 기계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아 무게를 줄여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또한 과부하로 파손될 부품이 없어 재난 현장에 적합하다. 나카무라 교수팀은 새로운 성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 로봇의 최종 목표 역시 인간을 향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대체제쯤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지능을 얻은 로봇은 지금 인간의 협력자를 넘어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으로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로봇.
바야흐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로봇 시대의 모습이다.